자, 같이 해봅시다. 오늘도 아마 저번 주처럼 쉬는 시간 없이 빨리 끝내준다고 빨리 하겠지만 저번에 빨리 못 끝내줬지. 참 그래도 좀 고마웠던 게 선생님 입장에서 쉬면 더 졸리니까 그냥 쭉 해요. 네가 얘기했나? 나 사실 얘기했지만 2시간 할 때 쉬는 시간 안 주고 그냥 막 하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해도 되냐? 그래 하자. 그리고 우리가 계획보다 좀 처졌어요 사실. 왜냐면 다른 반은 오늘도 하면은 확률이 끝난대 그냥. 우리는 이제 확률 수지를 내줬잖아. 그래서 뭐 다른 반도 지금 들어보니까 다 일품 써. 대부분 반이 쓰는데 그냥 다 많이 물어본대. 우리 반의 문제는 좀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래도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본의 아니게 좀 늦어진 것 같긴 한데 뭐 진도 걱정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잘 따라와 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뒤에 나가면 이제 다음 단원이 삼각형의 성질인데 우리가 원래 계획은 중간고사 대비를 9월 초부터 해요. 그때까지 선생님 매주 토요일마다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원래 전체 반의 계획은 사각형의 성질을 다 끝내는 게 목표야.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뒷부분 나갈 때는 선생님이 이걸 이미 다른 반에서 수업을 한 게 이미 유튜브에 있어. 그래서 뒤에 삼각형의 성질 끝부분부터 좀 있거든요. 앞에 부분도 있는데 그건 내가 지워버렸고 삼각형의 성질 끝부분부터는 내가 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 부분 숙제 나갈 때는 내가 숙제를 좀 이렇게 내줄 거야.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은지는 어머니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야 돼. 그 링크를 보내줄 거야. 숙제 문자를 보낼 때. 그래서 그거 링크를 봐서 선생님이 유튜브 제목에다가 그 아시겠지만 영상 밑에 보면 설명 써 있죠. 맞지? 거기에 일품 몇 번 문제라는 걸 다 써놨어요. 그래서 숙제를 하면서 내가 적어준 번호가 거기 있는 거는 골라서 인강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서 이거를 좀 풀어와야 돼. 뒷부분은. 알겠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니네 저번처럼 책을 다 못 끝내. 어렵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서 좀 정리를 해오고 거기에서 이런 경우는 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런 건 당연히 체크를 해오셔야 되고 알겠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는 걸 안 풀어주려고 그렇게 내주는 게 아니에요. 효율적인 수업 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보면서 해와야 돼. 오늘은 그렇게 나가진 않을 거고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숙제가 그렇게 나갈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때 봐서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를 해줄게. 영상이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그래서 다다음 주쯤에 그거 하나 보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거기 문제가 거의 한 20문제, 30문제 실려 있어요. 그거 해서 오면은 여러분들이 와서 나머지 질문하고 하면 책 끝내기가 많이 수월할 거예요. 이렇게 거 끝낼 때 좀 힘들었지. 이거 시험 대비 때도 하지 않았니? 안 했어요? 시험 대비 때 일품 안 했어요? 기말고사 할 때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 그래? 그냥 버렸구나. 이번엔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죠? 자, 버리면 안 돼. 자, 일단 질문 바로 받자. 오늘도 쭉 달려봅시다. 일단 저번에 자 내가 확률 조금 내줬지. 그 개념 기출만 내줬나? 확률 개념 기출만 내줬나? 맞죠? 아 그리고 뒤에 내가 질문을 안 받지 않았냐? 그 어디였더라? 내신만점 정복하기에서 혹시 내가 질문 안 받지 않았냐? 맞죠? 여기 하다 말았어 내 기억에. 맞아. 저번에 선생님 기억에는 24페이지를 질문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거기에 자 내가 아마 그 101번까지 설명을 해줬던 걸 기억하거든. 그렇지? 요거까지 했던 것 같아. 자 여기 일단 질문 좀 바꾸고 그다음에 확인합시다. 자 99번 혹시 해야 될까? 이거 내가 24번 문제랑 똑같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해봤니? 어떻게 해줄까? 아니면 또 넘어가도 되니? 해줘요? 아 너 이거 못 들어서 모르겠구나. 해줘요 손? 그래 하자 이것도. 자 99번 일단 할게요. 나중에 영상 보고 하는 거 내주면 그거 잘해와야 돼 그거는. 알겠지? 제발 부탁인데 빨리 감기로 보지 마. 빨리 감기로 보는 애들이 있어. 그렇게 보고 뭐라고 하면 봤대. 근데 빨리 감기로 하면은 내 말은 들리지 사실. 하이톤이 돼서 그렇지 들리긴 들리잖아. 들리는데 이해를 못해 문제를 사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알겠지? 영상이 길어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1시간 40분? 길어. 영화 한 편이잖아. 그래도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안 그러면 이거 못 풀. 니네 아니면 토요일날 매주 4시간 내야 돼. 그거보다 낫지 않냐?
그게 낫잖아. 그래서 원하면 4시간 해. 오늘 6시까지 오늘은 못하는 건 내가 몇 번 수업해야 돼서 끝나고 나서 나랑 매주 4시간씩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좀 얘네가 힘드니까 그렇게 좀 타협을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 끝나가는 부분부터는 계속 그렇게 과제가 나갈 거야. 알겠지? 닮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책을 니네가 온전하게 끝낼 수가 있어요. 자, 교실에 6명의 학생과 학생의 이름표가 하나 적혀있는 의자가 있다. 6명의 학생이 의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앉았을 때 조건이 뭐냐면 6명 중에서 2명은 자기 거를 앉고 나머지 4명은 다른 애 거 앉아야 돼. 2명은 자기 거를 앉아야 돼. 조건이 좀 다르죠? 24번 문제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4명의 학생이 모두 다른 걸 가져가는 거였지. 그러면 24번 문제랑 이거하고의 차이점은 요게 추가된 거야. 요거 4명인 24번 문제는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다 다른 거 가져갔거든. 근데 얘는 6명이 있었는데 2명은 자기 거, 4명은 다른 거야. 그래서 요거만 추가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24번 문제 풀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거 해주지 않았냐? 너 있을 때? 24번 문제 풀이를 해주지 않았냐? 너 왔을 때 해준 거 같은데. 있네. 그럼 다행이다. 그러면 이것만 한번 생각해보면 그때 풀어줬던 게 얘가 9가지였죠. 24번이 4명이 서로 다른 거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뭐라고? 4명이 서로 다른 것을 가져가는 경우가 몇 가지? 9가지였어요. 9가지. 이건 24번 문제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할게요. 앞에서 우리 경험을 한번 했잖아. 그럼 뭐만 계산하면 돼? 이것만 계산하면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자기 거 가져가는 경우랑 남의 거 가져가는 경우는 동시에 발생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고백 법칙을 써야 되고요. 그러면 6명 중에 2명이 자기 거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6명 중에서 자기 거 가져가는 2명 대표를 뽑는 거야. 알겠어요? 6명 중에 자기 거 가져가는 애 대표 2명을 뽑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2명을 뽑는데 같은 자격일까 다른 자격일까? 자기 거를 가져갔다는 거는 A랑 B가 만약에 자기 걸 가져갔다 쳐보자. 그러면 A나 B나 자기 걸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가 동등한 거 아니냐? 맞지? 그럼 얘는 같은 자격의 대표 뽑는 거야. 그럼 공식 뭐였어요? 6명 중에 다른 자격의 대표 뽑는 거는 6 곱하기 5 맞냐? 그치? 그거를 뭘로 나눠져? 2명일 때는 2 곱하기 1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15가지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15가지 해결했다? 그럼 여기에서 6명 중에 2명이 자기 걸 가져간 걸 이미 선택이 끝났어. 그럼 남은 4명은 무조건 다른 거 가져가는 거잖아. 그럼 그게 몇 가지 발생한다고? 9가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위에 거랑 아래 거는 어떻게 발생한다고? 동시에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15에다가 9를 곱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은 135가지가 답이에요. 알겠죠? 좀 어려운 문제야, 사실 이런 것도. 백 100번도 해야 되지. 100번도 하자. 자, 100번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방향 색 직선 4개, 세로 방향 직선 5개가 수직으로 만날 때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때 이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를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이걸 노가다로 푸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을 만들 때 직사각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 내가 풀었었던 문제 중에 어떤 거랑 풀이 과정이 똑같을까를 깨우쳐야 돼. 내가 이거 항상 강조했죠.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와 풀이가 똑같아 라는 걸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만들 때 직사각형이 언제는 만들어지고 언제는 안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야, 만약에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자 5, 6, 7, 8, 9번 중 9개의 직선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고르고 나서 9번을 고르게 되면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1, 2, 3 고르고 9번째 거 만들고 그러면 사각형 절대로 안 만들어지지. 얘는 안 되지. 그럼 언제 만들어지냐면 가로줄에 있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 예를 들어서 1번하고 3번을 골랐어. 그 다음에 세로줄에 있는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죠? 1번하고 3번 이렇게 되고 6번하고 9번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 사각형이 하나가 똑같이 생기죠.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첫 번째 가로줄 중에서 가로줄 중에서 몇 개를 골라? 2개를 골라. 두 번째 세로줄 5개 중에서 마찬가지로 2개를 골라. 무조건 사각형이 생겨요. 이때 아니면 무조건 사각형이 안 생겨요. 자, 근데 내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생각 가로줄에서 2개를 고르고 나서 세로줄에서 2개를 고르는 것 자체가 사건이 결론은 내가 뭐를 원하냐면 사각형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반드시 연이어서 발생해야지만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그럼 일단 2개는 고백 법칙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가로줄에서 2개를 고른다는 게 뭐랑 똑같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거예요. 봐봐, 내가 아까 예시를 들긴 했지만 1번하고 3번을 골랐어. 그 다음에 6번하고 9번을 골랐어. 그럼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파란색에만 주목해보면 1번하고 3번을 고르나 3번하고 1번을 고르나 그리고 6번하고 9번을 고르나 9번하고 6번을 고르나 똑같은 사각형 만들어지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중복되네. 중복되네. 이 사각형만 집중해서 봤을 때 1, 3 고르나 3, 1 고르나 중복되네. 자, 그럼 중복되는 건 항상 무슨 사건이었니? 같은 자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가로줄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행위는 말로 할게. 자, 사람 4명이 있어. 그 중에 대표 2명을 뽑아. 근데 같은 자격의 대표. 자, 해석을 했다. 같은 자격의 대표 2명. 세로줄도 똑같겠지. 얘도 같은 자격의 대표 2명. 자, 그럼 계산해보자. 4명 중에 2명 고르고 5명 중에 2명 고르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3 한 다음에 나누기 2 곱하기 1을 하면 되고 자, 얘는 5명 중에 2명 고르는 거니까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해서 얘는 6가지, 얘는 10가지가 되겠네. 자, 아까 말한 대로 1번 사건하고 2번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답은 6 곱하기 10을 하는 게 답이에요. 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알겠죠? 지금 풀이하려고 하는 거 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냐면 모든 문제가 이렇거든. 아, 이 문제가 이거랑 똑같구나 라는 걸 깨우쳐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거 합시다. 101번은 내가 그때 설명을 좀 해주긴 했는데 괜찮냐? 이거 해줘야 되냐? 풀이? 안 해줘도 돼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102번하고 103번 중에서 뭐 할까? 둘 다 할까요? 빨리 물어봐 얘들아. 안 해도 돼?
102번? 그건 해야 되지. 자, 봐. 자, 봐봐.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가 되길 바란대요. 자, 그럼 어느 경우에 짝수가 될까? 4자리 숫자.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뭐가 되면 되냐? 짝수가 되면 되죠. 그렇죠? 숫자가 0, 2, 3, 5, 6, 7, 2래. 그러면 짝수는 0도 사실 짝수다 얘들아. 그래서 0, 2, 6 세 개가 짝수지.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의 자리가 0일 때, 1의 자리가 2일 때, 하나 더 있네. 1의 자리가 6일 때. 총 3가지 케이스를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0을 이미 써먹었으니까 100의 자리에 0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안 해. 그럼 남은 카드가 여기에서는 총 5장 남았죠? 그럼 5장을 100의 자리에 5장 중에 하나 배치하고 10의 자리에는 4장 중에 하나 배치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0가지고 얘는 좀 조심해야지. 야, 얘는 0이 아직 살아있잖아. 100의 자리에 5장이 남았지만 100의 자리에 0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4장이에요. 그러면 10의 자리에는 0을 다시 써도 되지 여기서. 그럼 몇 장 남아있는 거니? 4장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16가지. 근데 방금 셈한 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겠죠 상황이? 얘도 0을 안 갖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도 4 곱하기 4라서 16가지. 자, 이런 거 많이 했다 이제. 우리 이제 할 수 있다.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은 동시에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할 땐 무조건 어떻게 했어요? 더했어. 그래서 바로 하는 게 답이에요. 자, 됐어요? 자, 바도하면 52가지죠. 고중상 시작했냐? 어디까지 했냐? 지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상등식과 나머지 정리 하고 있니? 그거 개념 설명만? 아니 정리는 하자고 했는데 개념 설명을 다 하셨다고 한 거야. 무슨 법 이름이 기억이 무슨 법은 또 뭐야? 조립제법. 조립제법 조립제법까지 무슨 법? 조립제법 몇까지 했구나. 그래, 많이 했네. 뭐 해보니까 어때요? 아리송하지? 보다 저는 안 쉬운 거 당연히 이거보다 쉽지. 얘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야 사실.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천재는 아니지만 내가 진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복을 그때 당시에 못했던 게 경우의 수단을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경우의 수 2학기 2학기 중간고사 유일하게 80점대 나왔다. 아 죄송합니다. 자랑을 했는데. 경우의 수만 다 틀렸어. 니네랑 거의 똑같았거든. 경우의 수랑 한바퀴 정도. 선생님 때도 교과 과정이 똑같았거든. 경우의 수만 다 틀렸어. 1번부터 틀렸어.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주사위 2개 던지는 게 6 곱하기 6인 걸 왜 몰랐을까? 나 이때 이걸 몰랐어.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10이 아니야? 막 그럴까? 하고 더해. 내가 그래서 니들한테서 강조하잖아. 동시에 발생하냐? 동시에 발생 안 하냐?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 내가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 지금이야 이제 개껌이지만 사실은. 근데 니네들한테도 그거 구분하는 거가 틀리냐 맞냐의 지름길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자, 어쨌든 잘 봐야 돼 이거는. 너네는 잘 봐야 돼. 난 지금도 너무 후회돼 그때가. 선생님이 학원을 안 다니다 보니까 폐해가 그런 거야. 학원을 다니면 좋은 게 뭐냐? 뭐 같아요? 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겠지.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게 아니면 나는 학원을 안 다녔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도 나 혼자 했어요. 학원 수능 공부 나 혼자 다녔는데 학원 다니면 좋은 건 그런 거 같더라고. 뭔가 혼자 공부했을 때는 모르는 좀 선생님들의 경험담 같은 거, 수학적인 거 그런 노하우 같은 거를 학원에 오면 선생님들마다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배우는 것도 실력이거든.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책만 보고 가야 돼. 책에 그런 게 나오냐? 안 나오지. 그럼 못 푼다고. 그래서 너네는 학원 다니니까 당연히 나보다 잘 봐야죠. 잘 봐야죠. 지금까지 수학 몇 개 틀렸는지 기억하냐? 두 번밖에 안 봤구나 내 시험을. 몇 개 틀렸는지 개수는 대충 기억하지 않니? 네. 나를 뛰어넘어봐.
선생님이 12번 시험 봤는데 9개 틀렸어. 아니 뛰어넘었어? 이걸 안정적으로? 알게 수능 감정까지 포함했어요. 아 난 서술형 세대가 아니었어가지고 객관식 주관식도 답만 맞으면 됐어. 뛰어넘어봐 나를. 객관식만 치면 그래 아직 남았 7개 남았네. 날 이겨. 알았지? 이길 수 있어. 위기는 중간고사, 요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야. 어려워. 진짜 어려워. 기말고사 나중에 해봐서 까무러치면 있지. 닮으면 어떻게 할 거야? 겁나 어려워. 니 해봐서 알잖아. 겁나 어렵단 말이야 진짜. 물론 나 그때 100점 맞았어.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자 여학생과 남학생을 합하여 전체 학생 수가 20명인 경우에서 여학생 2명을 대표로 뽑는 경우의 수가 36가지이다. 자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물어보는 게 남자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남자를 미지수를 봐. X를. 아니면 어차피 여기 남자랑 여자밖에 없잖아. 그럼 여자를 미지수를 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나는 이번엔 여자를 한번 미지수라고. 이유가 뭐냐면 여학생을 뽑았을 때 경우의 수가 36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거든. 그래서 초점을 물어보는 건 남자지만 여자의 인원을 X명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냐? 여자를 계산해서 거기 20명에서 빼면 돼요. 알겠죠? 잘못된 방법이야. 자, 그럼 봐봐. 조건은 뭐였냐면 여학생 2명을 뽑을 때, 자, 이거 여학생 그냥 2명 뽑은 거니까 같은 자격이죠? 같은 자격이죠? 자, 그럼 X명이 있었다 쳤을 때 같은 자격의 대표를 뽑으려면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냐? 그냥 10명이면 같은 자격의 대표 뽑으면 10 곱하기 9 했잖아. 그러면 전체 인원이고 얘는 뭐예요? 하나 작은 인원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X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이니까 뭘로 나눠져요?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죠. 이게 식이야 그냥. 알겠어요? 대단한 거 아니죠? 자 그렇게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36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72가 나오는데 선생님 2차 방정식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풀 수 있죠. 자 근데 2차 방정식을 모르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숫자 찍어서 맞춰야 돼. 그러면 얘랑 얘는 얘가 이보다 1 큰 숫자잖아. 그럼 1 차이 나는 숫자 자연수 2개 곱해서 72가 되는 건 9 곱하기 8이지? 그래서 x가 9예요 이렇게 찾는 거야. 2차 방정식 모를 땐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여학생이 9명이니까 답은 얘가 아니다. 남자를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 20명에서 9명을 뺀 11명이 답이다. 자 됐고요. 자, 다 적었으면 확률로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여기 내가 개념 설명을 안 해준 거냐, 개념 기출만 내줬는데, 가볍게 설명을 좀 하고 나서 질문을 바로 받을게. 자, 확률은 뭐냐면, 우리가 늘 느꼈던, 확률이 아무래도 좀 근접적으로 니네가 많이 접하는 건, 뭐, 니네가 접하는 거라고 하기는 그렇겠다. 뭐, 접한다고 굳이 얘기하면, 뭐, 게임 같은 거를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 게임 같은 거에 사행성 아이템이 되게 많아요. 니네는 당연히 모르지? 몰라야 돼. 뭐가 어떤 게 사행성 아이템이야? 뭔가를 딱 오픈했는데 좋은 아이템이 안 나오고 나쁜 아이템이 나와. 나쁜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겠죠? 이거래. 나쁜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더 높죠? 알잖아, 너도 얘가. 왜 알아? 몰라야지. 응? 그러니까 확률이 높잖아. 그때 너네가 말하는 그 확률이 이 확률이란 말이야. 자, 그럼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를 공부했잖아요. 확률의 정의가 전체 사건 중에서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분수 모양으로 만든 게 확률이에요. 자,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니네가 해야 되는 건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기본 원칙이고 일단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전체 사건 중에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숫자가 어떻게 나올까? 라고 얘기했을 때 무조건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은 전체 사건분의 전체 사건이라서 확률이 1이야. 근데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사건은 전체 사건분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분자에 들어가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빵인 거죠. 그래서 0이란 말이야. 그래서 확률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타나요. 자, 그럼 개념 문제로 나오면 1보다 큰 경우가 절대로 발생 안 하는 거야. 확률. 아무리 커봤자 1인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하나 좀 중요한 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유식하게 이 사건의 확률이라 그러는데 알 필요는 없고요. 식만 알면 돼.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얘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게 되면은 전체 확률이 무조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에서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 P를 빼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건 언제 많이 쓸까? 얘를 계산하는 게 귀찮을 때. 오케이? 그럴 때 계산하는 거. 근데 내가 아까 예전에 저번 주에 경우에서 풀 때도 한번 간접적으로 설명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특정 사건 4가지가 발생하는데 문제에서 이거를 물어봤어. 근데 하나, 둘, 세 개 계산하는 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것만 계산해서 빼버렸죠. 이게 여사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사건 개념은 확률만뿐만 아니라 경우의 수에도 전체적으로 써도 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16페이지에 혹시 물어볼 게 있을까요? 자, 번호를 얘기할 때 손을 들어. 52, 53. 자, 한 명이면 일단 좀 넘어갈게. 54, 55, 56, 57. 자, 그럼 일단 54였지, 다현아. 53 맞네? 3? 53? 53도 좀 해보자. 자, 53은 이거 내신 문제 잘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두 개의 주 사이를 던져서 야, 그럼 2a 더하기 b는 8이라는 게 이게 사실 a를 x 문자로 놓고 b를 y 문자로 놓으면 이거는 1차 함수 표현이랑 똑같은 거야. 학교 선생님들 니네 1차 함수부터 시험범위 들어가는 학교도 있죠? 끝까지 안 보는 학교가 많잖아. 이거 니네 경우의 수가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알겠지? 잘 기억해야 돼. 자, 어쨌든 보시면 2a 더하기 8이 b가 8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확률은 항상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했다. 그러면 주사위를 2개 던졌다는 얘기는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36인 걸 알잖아. 맞아요? 그럼 분모가 36이고 여기 들어가는 건 이제 어떻게 계산해?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다 세면 돼. 야, 근데 A, B가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1부터 6까지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일일이 그냥 다 해야 돼.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는데, 자, 2A 더하기 B에서 8이니까 그냥 1부터 다 넣어봐. 야, 그럼 A랑 B를 만약에 순서상으로 생각해보면, A가 만약에 1이 되면 B는 얼마예요? 6 나오죠. 맞니? 하나씩 다 해봐야 돼. A가 2면은 4니까 B가 4가 되죠. 자, A가 3이면 6이니까 B가 2가 되죠. A가 4면은 B가 뭐가 돼요? 0이 되죠. 자, 근데 얘는 주사위는이 아니니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총 몇 가지만 발생하냐면 3가지만 발생. 자, 그래서 분모에 들어갈 숫자가 3이네요. 3. 됐어요? 12분의 1이 다 돼요. 그래서. (57분) 맞지? 아까? 57분 맞지? 자, 57번이 아까 말한 여사건의 확률 얘기하는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직접 뭔가를 계산하기가 귀찮으면 돌아가는 풀이가 이거라고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걔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게 적어도 한 명은 남학생이어야 되는데, 야, 그럼 적어도 한 명이라는 얘기를 말 그대로 남자가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야. 3명, 2명을 뽑을 때 적어도 한 명이 남자라는 얘기는 한 명 남자일 때 1 확률과 2명 모두 남자일 확률을 더하면은 그게 답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야. 이거 하나 계산하는 게 난 좀 귀찮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뭐냐면 전체 확률의 합 1에서 뭐를 뺀다? 지금 구하고자 하는 확률에 반대되는 걸 생각하는 거야. 반대되는 거. 자, 근데 적어도 한 명의 남자라는 얘기는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 모두 다 여자인 거죠. 모두 다 여자. 이해됐어요? 이게 나중에 얘네가 수학하를 공부하면 집합과 명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또 나와. 적어도라 그랬지 내가. 적어도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 모두 여자라 그랬지. 그래서 적어도의 반대 개념이 모두예요라는 게 그때 가면 공부를 해요. 좀 더 수학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하는데 아직은 모르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한 명이 남자이거나 2명이 남자라는 얘기는 여기에는 남자가 한 명, 남자가 2명 껴있는 거야. 맞지? 그랬을 때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되냐면 두 자리 중에 남자 한 명이 끝차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반대적으로 얘기하면은
남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돼? 두 명이 다 여자인 경우 확률을 계산해서 빼주면 돼. 그럼 무조건 뭐가 돼? 한 명은 적어도 한 명은 뭐가 있어요? 남자가 있는 거지. 자, 그럼 계산해볼게. 1 마이너스 여자가 3명이야. 자, 일단 확률 계산하는 거니까 전체 6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5에서 나누기 2 곱하기 1 하면 되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이거 분해.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뭐가 되길 바랬어요? 2명 다 여자. 야, 2명 다 여자만. 왜 갑자기 웃어? 그렇잖아. 내가 웃겨? 당황스럽네. 갑자기 웃기고 있다. 수업이 이렇게 즐거워? 고마워. 자, 2명의 대표를 갑자기 웃었는데? 내가 잘못 봤나? 자, 2명 다 여자만 뽑아야 되는데, 야, 2명 다 여자가 뽑힌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 남자 3명은 제거해버려. 3명 중에서 여자만 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3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돼. 여자 2명. 그러면 3 곱하기 2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로 나눠줘요? 2명의 같은 자리의 대표니까 2로 나눠주면 되죠. 자, 번분설하서 이거 이렇게 날라가네요. 계산해보니까. 맞죠? 그럼 계산하면 1-5분의 1이 돼서 답은 5분의 4가 답이에요. 니네가 나중에 이걸 한번 해봐봐. 한 명만 남자 뽑힐 때, 2명 다 남자 뽑힐 때 확률을 다 더해보면 얘가 나와. 근데 귀찮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합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나와있는 건 경우의 수랑 개념이 완전 똑같아요. 자, 경우의 수에서 어떤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합해라. 동시에 발생하면 곱해라. 라고 얘기했죠? 확률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사건의 확률을 계산했을 때 두 사건이 별도로 벌어지면 더하시면 되고, 같이 발생하거나 연달아 발생하면 그걸 동시에라는 표현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는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개념이 완전 똑같아요.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자, 여기는 뭐 할까요? 58번? 59번? 60번? 60번? 오케이, 하자. 윷놀이를 모르죠? 그래서 못 본 것 같은데. 독에 걸린 윷놀이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독에 걸린 걸 잘 몰라? 알죠? 초등학교 때는 하잖아. 그래도 유치원 때 해보잖아. 안 해봐? 그래? 할머니라니까. 자, 육가락이 몇 개야? 4개요. 이걸 설명하고 있어. 자, 돈은 그럼 하나만. 돈은 하나만 뒤집어진 거고. 자, 개는 2개. 그래. 2개. 거리 3개. 유순 전부 다 뒤집어진. 그렇죠. 알지? 오늘 누가 준비가 하나도 안 안 튀어나오고. 그래. 내가 근데 고생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작년에도 윷놀이를 안 해봤어요.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안 해봤다기보다 너무 어렸을 때 쓰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자, 뭐는 아무것도 안 뒤집어진 거예요. 몇 칸 움직이는지는 아냐? 근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야. 뭐랑 유순 한 번도 안 하지. 오, 그래. 자, 훌륭하군. 자, 개 또는 유시 나와야 되는데, 자, 바라는 건 개 또는 유시 나와야. 야, 또는이라고 적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합의 법칙을 써야 되나 고배 법칙을 써야 되나 좀 생각을 해볼래요? 개라는 게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으면 갑자기 그 사건이 유수로 바뀌어? 그럼 마술이지. 그쵸? 그러면 두 개는 별도로 벌어지는 거니까 합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개 사건을 한번 자, 확률을 계산해보자. 일단 전체 사건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좀 같다는 걸 느껴야 된다. 육가락이 이렇게 생긴 건 알죠? 여기 막 포인트도 있잖아, 이렇게. 응? 자, 그러면 이걸 딱 던졌어. 바닥에 떨어졌어. 그럼 사건이 뭐가 발생하냐면 뒤집어졌다, 안 뒤집어졌다, 두 가지밖에 없지. 뭐 하나 했더니 사건 2개 발생하는 거 뭐 있었어? 동전, 전구, 깃발, 또 뭐 있었냐?
뭐 기타 등등 같은 사건이랑 같은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육가락을 내게 던졌다는 행위는 동전 내게 던진 거랑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야, 그럼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경우에서 어떻게 계산했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 그래서 전체 사건은 16개야. 이해됐어요? 그럼 얘도 전체 사건 16개야. 그러면 걔는 2개가 뒤집어져야 된다 말이지. 야, 이것도 자신감 있네. 육가락이 4개인데 2개만 뒤집어지길 바래. 육가락은 총 4개예요. 그럼 그 중에 2개만 뒤집어지길 바래. 이게 뭐랑 똑같냐면 아까 내가 처음 풀어줬던 거 뭐였냐? 6명 중에 2명은 자기 거 가져가는 문제 있었지. 그걸 내가 뭐라고 표현했죠?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이라 그랬지.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거야. 뒤집어진 두 육가락은 권한이 서로 어때? 같은 거예요. 이건 그냥 노가다로 세도 돼 사실. 빼도 되는데 식이 좀 더 훌륭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4개의 육가락 중에서 뒤집어지는 같은 자격의 육가락 대표 2개를 뽑으면 돼요.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면 돼요. 2 곱하기 1로 나누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16분의 6이라서 2, 3은 6, 2, 8에 16, 4, 이거는 8분의 3이요. 됐니? 자, 6도 마찬가지다. 야, 근데 이거 보나마나 하나죠? 근데 이것도 그냥 식을 한번 세워보자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4명 중에서 같은 자격의 대표 4명 뽑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식쓰면 어떻게 되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같은 자격의 대표니까 4, 3, 2, 1로도 나눠줘. 원래 식쓰면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거 가치가 1이잖아. 그래서 16분의 1이라고. 됐어요? 자, 아까 말한 대로 2개는 어떻게 한다? 더하세요. 자, 더하면 16분의 7 나와요. 자, 이게 가끔 영상이 꺼져. 잘못하면. 네가 카메라랑 지금 가까우니까 이게 꺼지면 띠릭하고 소리 나거든. 혹시 들리면 꼭 얘기해줘야 돼. 네. 자, 그 다음 거. 자, 61번 손. 62번. 63번. 없어요? 자, 넘어갑시다. 다 적으면 넘어갈게요. 자, 개념 5번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요. 연속화 사건 했는데 2가지 사건이 있는데, 자, 꺼낸 것을 다시 넣는데, 자, 어떤 주머니에 공이 있는데, 여기 공이 2개가 있다고 쳐보자. 공을 하나 꺼냈어. 흰 공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2가지는 뭐냐면, 꺼낸 거를 다시 넣고 나서 다시 뽑는 경우가 있고, 2번째는 뭔가를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냈어. 근데 얘를 다시 넣지 않고 다른 거를 꺼내는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처음 말한 거. 꺼낸 거를 다시 넣어가지고 꺼내는 걸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해. 근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 다음에 꺼낸 거를 버리고 기존 주머니에서 또 뽑는 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복원이 무슨 얘기지? 복원은 원래대로 리커버리. 여러분, 그러면 원래 주머니에 공이 2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버려버렸으면 복구가 안 된 거잖아. 그래서 비복원이라고 불러. 몰라도 돼요. 근데 자, 그럼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다. 뽑은 거를 다시 넣으면은 기존에 있었던 공의 개수가 안 변하죠. 근데 뽑았던 걸 버려버리면 2번째 뽑을 때 뽑아야 되는 공의 개수가 변하겠죠. 하나 줄어들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걸 뭐 할 거야? 64번, 65번, 66번. 그래, 66번 하자. 자, 30명의 학생의 혈액형을 조사하였더니 각각 혈액형의 학생 수의 비가 4대 3대 2대 1이 되었다. 자, 이 중에서 차례로 한 명씩 2명을 뽑았을 때 두 학생의 혈액형이 모두 AB형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근데 이게 전체 사람이 30명인 게 적혀 있지. 4대 3대 2대 1이면 비례 배분이 가능하지 않냐? 자, 근데 이게 7, 9, 정확히 10이네요. 그러면 실제 인원 계산이 가능하네요. 그럼 실제 인원을 한번 써보자. 자, 비례 배분하면은 전체가 7, 9, 10이니까 3이니까 12명이고 3 곱해야 되지 않냐? 3 곱하고 3 곱해야 되잖아. 맞지? 다 더하면 30명 맞죠? 실제 인원이야, 밑에 있는 게. 그랬을 때 한 명씩 2명을 뽑았을 때 두 학생의 혈액형이 모두 A형일 확률을 계산하자. 이게 복원이냐 비복원이냐를 구분짓는 게 일단 첫째 과정인데 있어. 한 명을 끄집어냈어. 그 다음에 과정을 생각해봐봐. 여기에서 원하는 게 2명을 뽑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 한 명을 이미 이렇게 딱 뽑아놨는데 걔를 다시 무리 안에 집어넣어서 또 뽑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2명을 뽑아 못 뽑아? 못 뽑지.
응? 얘들아 30명이 여기 무리 안에 있어. 한 명을 뽑았어. 걔가 A형이었다. A형이 되길 바래.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얘들아 얘를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뽑은 애가 없잖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집어넣어 버리면 보관시켜 버린 거잖아. 그럼 거기에서 또 뽑으면 뭐 다시 한 명 나온다 치자. 근데 여기에서 원하는 건 2명의 학생 뽑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바깥에 나와야 되는 사람은 2명이에요. 2명. 오케이? 그러면 복원하는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얘는 그래서 얘는 종이로 따졌을 때는 비복원 추출이야. 자, 그럼 봐봐. 2명을 뽑았을 때 다 A형이 돼야 된다네. 자, 확률 계산을 그냥 바로 해보자. 전체 사람은 30명이에요. 여기에도 A형이고 여기에도 A형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30명 중에 A형 몇 번째 칸이냐? 얘가 A형이지? 그렇죠? 그럼 30명 중에 자 A형을 뽑을 경우의 수가 12명이네. 그럼 그 다음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이미 한 명을 뽑았기 때문에 남은 인원은 30명이 아니라 29명이라고. 비복원이라고. 복원하면 안 된다. 자, 거기에서 잘 들어야 돼. A형을 한 명 뽑았다는 얘기는 12명 중에서도 한 명이 줄어든 거지. 그러면 12명이라고 쓰면 안 되고 11명이라고 써요. 야, 그럼 저거 곱할래? 더할래? 자, 보세요. A를 뽑고 나서 연이어서 A를 또 뽑은 건데, 자, 연이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곱해야 돼. 자, 그래서 답이 145분의 22가 자, 그 다음 거 합시다. 도형에서의 확률 나와 있는 건 이건 직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간단한 거예요. 관역이 면적이 뭐 20이라는 관역이 있고 면적이 40이라는 관역이 있다 쳐보면 어떤 애가 여기다 화살을 쏴가지고 명중할 수 있는 확률이 이거랑 비교하면 산술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면적이 2배가 커졌다는 얘기는 똑같은 사람이 화살을 쐈을 때 면적이 2배가 커지면 맞을 확률이 몇 배로 커져? 2배로 커진다. 그래서 면적과 확률은 어때? 비례하다라는 개념을 써서 푸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그거를 확률 개념에다가 도입을 하면은 특정 부위에 맞길 바란다 이런 게 적혀 있으면 전체 면적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고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이 뭐가 되냐면 내가 원하는,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건의 경우의 수를 면적으로 계산하겠다는 게 이 단원의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자, 2가지를 기억해야 돼. 면적을 경우의 수로 생각하겠다. 두 번째, 면적과 확률은 서로 어떻다? 비례 관계다. 알겠죠? 자, 그래서 67번, 68번 뭐 할까요? 67? 둘 다? 그래, 하자. 자, 방금 말한 걸 써먹을 거야. 봐. 자, 67번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을 16등분 했대. 자, 그럼 이 얘기 한번 생각해보자. 정사각형 하나가 그냥 하나의 경우의 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아까 면적을 경우의 수로 따진다고 그랬잖아. 그럼 거기 전체 16등분 되겠지? 맞니?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16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한 덩어리가 사건 하나예요. 자, 그랬을 때 파란색 또는 노란색의 꽂힐 확률을 구하라. 자, 또는이니까 파란색의 꽂힐 확률과 노란색의 꽂힐 확률을 어떻게 하면 되냐? 더하면 돼요. 야, 그럼 아까 내가 뭐라 그랬니? 그 사건의 경우에서는 그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의 면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 파란색이 몇 조각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조각이죠? 그러면 파란색에 꽂히는 경우의 수는 6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체가 16개로 쪼개져 있는데 노란색은 몇 개 색칠돼 있어요? 5개 색칠돼 있죠? 그럼 뭐라고 쓰면 된다. 그럼 2개를 더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면적이 곧 경우의 수이고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68번도 똑같아요. (68번은요)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데 니네 이거 중1 때 원가고 채꼴 단원에서 실화 문제 이런 게 좀 있었어.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1학년 때 이렇게 나왔다. 다음 그림에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세요. 원가고 채꼴 단원. 이거 어떻게 했냐?
조각을 퍼즐만 주셨어요. 그거를 지금 그림 그리기가 좀 그러해서 그거를 하나씩 다 옮겨서 한쪽에 몰아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전체 면적에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의 비율이 전체를 12등분 했을 때 색칠한 부분을 조각 맞추면 부채꼴이 하나 만들어지거든. 빈틈없는 부채꼴이 만들어지거든. 그게 12개를 쪼갠 것 중에 4개의 비율에 해당해. 색칠해보면 알아 이거는. 이건 내가 굳이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색칠해서 몰아버리면 전체 면적을 12개로 쪼갰을 때 내 조각에 해당하는 부분의 색칠이 정확하게 돼요.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2는 전체 면적이고 4는 색칠된 부분의 면적이니까 이거 숫자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럼 약분하면 3분의 1이 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숙제였죠. 오늘 내준 숙제가 다음 주 토요일까지인 건 알고 있죠. 그리고 니네가 그거 저 조영쌤이 내준 과제는 언제까지 하는 거고? 다다음 주 나요일이지? 기분 좋겠네. 많이 내주셨어요? 많이 내셨어요? 적당히? 그러실 분이 아니네. 지금 많이 나가지 않았니? 어제 엊그저께 했지 4시간 동안에. 그것만 했을 거 아니야. 네. 달렸겠네. 네. 많이 내줬을 것 같은데. 라스트는 안 내주셨어? 네, 주셨어요. 그럼 그거 많은 건데. 6장 반인가? 많은 거야. 중학교 6장 반이랑 같냐? 다르지. 어려워. 오래 걸려. 니네 적다고 대충 하면 안 돼. 미리미리 하세요. 알았죠? 처음에 애들이 다 그런 거 같아. 양이 중학교 때 생각하면 6장 반이면 많지는 않다고 애들이 생각을 한다. 니네가 그랬잖아. 적당하다며. 안 적당한 거야 그거. 알았냐? 미리 풀어. 오래 걸려요. 왜냐면 계산이잖아. 오래 걸리니까. 여기 라센이 생각보다 우리가 부기제를 라센으로 하려면 니네 원래 저기 3화 센으로 했지. 그럼 생각해봐. 고등과정도 센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됐을까? 알고 있으니까. 너무 오래 걸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어려우니까요 사실은. 쟤는 어려워요. 쟤는 나중에 심화 교재로 많이 써. 한 바퀴 돌리고 나서. 그래서 라이트 샌을 일부러 하는 건데 라센도 어려워. 양이 만만하게 보이겠지만 오래 걸리니까 주말에 바이블이랑 라센 중에 하나는 미리 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충고해요 이건.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전날 갑자기 해야지? 못해? 정답이야 못해. 다 못 풀어야 돼. 졸려서 잘 거야. 알겠지? 하다가 새벽 2시까지 하면 되겠지 뭐. 아니야 2시 전에 안 끝나요. 알겠지? 미리미리 꼭 해야 돼. 자 일단 여기는 숙제는 미리 좀 얘기하면 확률 끝까지 다 해와야 되고 뒤에 단원 마무리에 있는 확률까지 다 해와야 돼. 그리고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으나 삼각형도 좀 나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유튜브로 보고 숙제해와라 라고 하면 꼭 잘 보고 해오셔야 돼. 이거 하나 붙어보려면 하면은 풀이 과정 풀어준 문제가 동영상에 있어도 봐도 모르겠으면 반드시 체크해와야 된다. 다시 해줄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 인강이 아니지. 인터넷 영상하고 현장에서 푸는 거하고 아무래도 좀 니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좀 다르단 말이야. 알겠지? 걔는 영상은 걔가 일방적으로 풀어주지. 여기서 내가 니네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잖아. 응? 알겠어요? 그러니까 꼭 질문해야 돼요. 자 그럼 거기 내신 만점 도전하기 하나씩 한번 해볼게. 자 거기 있는 게 일단 70번을 한번 해볼게. 자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각각 자 하나씩 적힌 15장의 카드 중에서 자 확률을 물어봤어요. 야 일단 확률이니까 이 원칙적인 풀이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가상간의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문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야 15장의 카드가 있는데 2장을 뽑았대. 자 이게 뭐랑 똑같을까? 2장을 뽑았다는 얘기는 두 장 자체가 뽑혔다는 거 입장에서는 같은 자격이에요. 그래서 걔는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이세요. 그래서 15 곱하기 14를 나누기 이하의 대고야. 자 일단 요거까지 문제가 없는데 항상 확률 문제는 그 사건의 경우에서 따질 때가 어려워. 자 얘도 좀 그래요. 자 임의로 2장을 뽑았을 때 두 수의 곱이 두 수의 곱이 9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자 요거를 좀 나눠서 생각해보자. 이거 노가다로 계산하려고 하면은 나는 답을 아니까 20개야. 20개만 찾으면 돼. 노가다로. 좀 힘들겠죠? 어떻게 하다 보면 한두 개 빼먹지 않겠냐?
그래서 좀 분리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여기의 숫자가 뭐가 와야지 9의 배수가 될까?를 생각을 하면은 제일 무난한 건 둘 중에 하나가 9의 배수면 되지 않겠니? 둘 중에 하나. 자, 근데 생각해봐. 1부터 15 아니었어요? 이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서 9의 배수는 9밖에 없지. 그럼 그건 뭐냐면 9 하나 뽑고 나머지 카드 아무거나 하나 뽑으면 그 두 개의 숫자 곱한 건 무조건 9의 배수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9를 하나 뽑았다는 행위는 경우의 수 뭐? 하나. 1. 남은 거 몇 장 남았어? 14장 남은 거지? 그럼 14장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겠네? 그럼 14. 그래서 요 경우는 14가지야.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떨 때 또 3의 배수가 될까? 9의 배수 미안. 9의 배수. 카드 두 개를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쪽에 3을 소인수로 갖고 있고 한쪽에도 3을 하나 소인수 갖고 있으면 곱하면 9의 배수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면 두 장의 카드가 자 3의 배수에다가 3의 배수 뽑을 때도 진짜 생각해봐. 잘 생각해야 돼. 9의 배수는 3의 배수라고 해도 되나요? 자, 내가 어려운 거 질문한 게 아니라 얘들아. 사실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숫자 개념 문제야. 그런데 9의 배수가 되길 바랬잖아. 9의 배수는 모조리 다 3의 배수지. 생각해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얘들아. 반드시 3의 배수, 3의 배수가 와야 되냐? 잘 봐. 그럼 이거 일단 해보자. 둘 다 3의 배수인 거 생각해보자. 그러면 1부터 15 중에 3의 배수 뭐 있어요? 3, 6, 9, 15 네 가지가 있지. 그치? 그러면 앞에 올 수 있는 3의 배수는 자 여기다 써요. 네 가지가 있겠네? 맞아요. 이해됐어요? 11이랑요. 11이고요. 자, 그럼 5가지겠네. 거기에다가 또 3의 배수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 야, 그러면 여기 5장 중에 하나 써먹었네? 그럼 4장 남았네? 20가지네?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이거 다 더하면 되냐? 위에 쓴 게 뭐예요? 한쪽이 9의 배수고 나머지 하나 뽑은 거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뭐가 문제가 생겨? 3의 배수 곱하기 3의 배수라고 했다는 얘기는 3의 배수에는 9도 3의 배수잖아. 그럼 여기 써있는 20가지 중에서는 이쪽 또는 이쪽 자리에 9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니? 그럼 겹치죠. 위에 있는 거. 몇 개 겹칠까? 그거를 좀 생각해야 돼. 근데 이게 좀 헷갈려 사실 얘들아. 숫자 계산에서 빼면 되는데 20가지라고 생겼는데 어떻게 겹칠까를 생각해서 사실은 여기서 마이너스를 좀 해줘야 되는데 겹치는 걸 또 세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좀 번잡하다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을 해도 돼. 경우의 수 풀 때 애들이 자꾸 편협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경우의 수는 공식으로 푸는 거야 라고 하는데 본질적인 경우의 수는 원래는 노가다예요. 노가다. 근데 너무 경우의 수가 많지 않으면 노가다로 그냥 해도 사실은 문제가 안 생겨. 그럼 그냥 한번 써볼래 순서쌍을? 여기에다 안 맞으니까 그렇게. 자, 왜냐면 아까 답을 내가 얘기했잖아. 20가지라네. 뭘 답을 아니까 얘기하기 좀 무섭긴 하지만 14개 이미 찾았어요. 그럼 여기 몇 개가 나와야 돼? 6개. 6개 몇 개 안 되잖아. 그냥 해보겠다. 자, 한번 봐봐. 3, 자, 곱해가지고 9의 배수가 되길 말했으니까 앞에가 만약에 3을 뽑았다 쳐보자. 3을 뽑았다 쳐보자. 그러면 곱해가지고 3을 배수면은 뒤에도 3의 배수가 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3 왔으면 6 와도 되냐? 그 다음에 3 왔으면 원래는 9를 써야 되는데 9가 오는 경우가 위에 이미 있었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9 뽑고 나머지 하나 뽑은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중복되는 거야. 그럼 지워야 돼. 알겠어? 자, 그럼 9는 오면 안 되고 12는 와도 되겠네. 9 안 썼잖아. 그 다음에 3하고 15는 와도 되냐? 상관없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올 수 있냐면 6하고 6이 왔으면 3을 써도 되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껴야 돼.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 자, 원하는 게 뭐죠? 두 숫자를 곱했을 때 9의 배수가 되길 바라는 거 아니었어? 맞지? 그럼 잘 봐. 3, 6은
18이잖아. 6, 3도 18이잖아. 그럼 숫자가 어때? 똑같지. 그럼 이거 중복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지워버려. 알겠어요? 중복되는 건 무조건 다 빼야 된다 얘들아. 그럼 지워. 6, 3은 안 돼. 그러면 6, 3 안 되고 6, 9도 안 되는 거 맞죠? 9가 오면 안 되니까. 그럼 6하고 11은 되냐? 겹치는 거 없지? 없어요. 그 다음에 6하고 15는 되냐? 되지. 65, 자, 5 없잖아. 그 다음에 자, 9는 뽑으면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9 제외하고 12를 뽑았어. 자, 12하고 3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 12, 32를 이게 뽑았다? 안 돼. 12하고 6도 62가 여기 있으니까 안 돼. 그 다음에 12하고 15 뽑는 건 되냐, 안 돼? 겹치는 거 없죠? 자, 그럼 그 다음에 15로 시작되는 건 해볼게. 15하고 3 뽑은 거는 35 뽑은 거 있고 15하고 6 뽑은 거 6하고 15 뽑은 거 있고 15하고 9는 안 되죠? 15하고 12는 방금 거꾸로 된 거 뽑았네? 그럼 다 겹치네? 그럼 뽑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6개가 이게 좀 더 낫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14가지, 6가지에서 총 20가지. 답은 대부분의 20이 답이에요. 그래서 자, 69번도 해줄게 그냥 복잡해서. 그래서 이거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중복되는 게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69번을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노가다라서 그래. 자, 봐봐. 이게 이거보다 더 심해요. 자, 볼래요?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7개의 공이 주머니에 있다. 자, 일단 말뜻을 잘 봐봐요. 한 개를 꺼내서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었대. 이거 복원시킨 거예요. 복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공 하나를 다시 꺼냈대. 자, 일단 확률은 무조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공이 전체가 7개잖아요. 다시 복원을 했다는 얘기는 두 번째 뽑을 때도 공이 7개 있는 거 맞냐? 그래서 7 곱하기 7 해야 돼. 49가지. 자, 그럼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뭐를 원하는 거니? 두 공 중 어느 한 공에 적힌 수가, 자, 말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다른 공에 적힌 수의 약수 관계가 될 확률을 계산하여라. 그럼 생각해보자. 공이 어차피 7개밖에 없어. 노가다로 도전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눈이 그냥 뽑았더니 첫 번째 공이 1이 나왔다 쳐보자. 그럼 1, 2, 3, 4, 5, 6, 7 중에서 약수 또는 배수 관계가 되는 애를 한번 찾아볼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1이 자기 자신이 약수이면서 배수지. 그럼 봐. 말뜻을 잘 이해해. 서로가 약수 배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1 뽑고 나서 2를 뽑았으면 1이 2의 약수 관계가 되죠. 그럼 성립하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1하고 3 뽑는 것도 1이 3의 약수지. 근데 똑같은 거 느껴져? 1 뽑고 4 뽑으나 1 뽑고 5 뽑으나 1 뽑고 6 뽑으나 똑같지. 왜? 모든 숫자의 약수는 다 1이잖아. 그래서 1에서 6 뽑은 것까지 총 6가지가 일단 존재를 하고 생각해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눈이 이번에 뽑았을 때 2를 뽑았다 쳐보자. 그러면 1이 와도 되냐? 뒤에? 이번에 거꾸로 뒤에 있는 1이 2의 약수지. 맞아요? 그럼 성립하지. 자, 그 다음에 2를 뽑고 나서 2를 뽑아도 되냐? 자, 일단 똑같은 숫자를 또 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성립해요. 왜냐? 공을 뽑았던 걸 다시 넣었기 때문에 똑같은 공을 또 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 당연히 와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하고 2는 서로 약수배수 관계니까 성립하겠네. 근데 안 되는 게 생기지. 얘는 안 되잖아. 맞죠? 약수배수 관계가 안 돼. 그러면 4는 뭐냐? 되지. 2가 4의 약수잖아. 그 다음에 2하고 5 뽑는 거는 안 되지.
2하고 6 뽑는 거는 약수배수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4가지죠. 자, 그럼 3일 때 다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1 되겠죠? 3하고 2는 안 되죠? 3하고 3 되죠? 3하고 4는 안 되고 3하고 5도 안 되고 3하고 6은 되지. 자, 그래서 얘 몇 가지? 4가지. 자, 4를 뽑았어요. 4하고 1 뽑는 거 서로 되겠네. 그 다음에 4하고 2 뽑은 거 되겠네. 4하고 3 안 되고 4하고 4는 되겠죠? 4하고 5도 안 되고 6도 안 되지. 근데 숫자가 7까지지? 4하고 7도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없어. 자, 5는요? 5하고 1 되고 5하고 2, 3, 4 다 안 되고 5하고 5까지밖에 안 되지. 2가지. 6은요? 6하고 1하고 6하고 자 2 되죠. 약수배수 관계. 6하고 3 되고 6하고 6까지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4가지. 자 7까지 있어. 7까지. 7은 1하고 7밖에 안 되겠지. 자 그래서 몇 가지? 얘는 2가지. 저기 첫 위에 번째 1까지 거는 아니에요? 1까지 아니에요? 어디요? 첫 번째 거 1,7. 1,7. 아 그렇군. 7. 이거까지. 자, 이건 문제 없지 그러면? 자, 그럼 다 더하면 7, 4, 3, 2, 3, 2, 4, 2. 다 더하면 25가지 맞냐? 맞죠? 25가지? 그래서 그 사건의 경우에 수가 25가지니까 답은 49분의 25예요. 25. 자, 다 적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76번을 좀 해봅시다. 25가지예요. 네? 아니야? 11, 14, 17, 19, 24. 맞네? 20번까지. 맞잖아. 맞지? 응. 자, 다음 과자 얘들아. 여러분 확률 문제 중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 문제 알잖아 우리. 자, 저 윷놀이 아까 풀었던 것도 가위바위보처럼 나와. 그렇죠? 혹시라도 근데 요새는 지금 그런 거 몰라서 틀린 애들이 학부모님들이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안 내 사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잘 봐. 3명이 가위바위보를 했대. 승부가 나지 않았대. 자, 승부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비긴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생각. 언제 비길까? 요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 세 사람이야, 두 사람이야, 세 사람. 그럼 비기는 경우는 첫 번째 뭐냐면 서로 같은 거 내면 비기지. 가위바위바위 바위바위바위 보고고 비긴 거 맞죠? 그럼 세 가지밖에 없네. 맞지? 가위바위바위 바위바위바위 보고고. 두 번째 언제도 비겨요. 다 다를 때. 그렇지, 다 다를 때. 왜냐면 각자 가위바위보 이렇게 내버리면 비겨버리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서로 다른 걸 내밀었다는 얘기는 첫 번째 내미네, 두 번째 내미네, 세 번째 내미네를 봤을 때 첫 번째 내미네는 자 가위바위보 3개 중에 하나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내미네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3가지고 서로 다른 것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두 번째에는 2개 중에 하나 내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는 남은 거 하나를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예요? 6가지. 딴 건 없어. 이게 다야. 이 2가지만 비교해. 나머지는 어떻게든 승부가 나요. 자,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야, 그럼 전체 사건은 얼마야? 서열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으니까 첫 번째에, 두 번째에, 세 번째에 각각 3개씩 내밀 수 있는 거잖아. 같이 게임했으니까 동시에 계산하면 동시에 발생한 거죠. 자, 그거 분해 그 사건의 경우에서는 3하고 6을 더해야 돼요. 곱하면 안 된다. 더해야 된다. 왜 그러겠냐? 같은 걸 내밀었는데 갑자기 다른 걸 내밀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따로 발생하는 거죠. 더해야지 그러니까. 자, 그럼 답은 얼마니? 3분의 1이에요. 자, 79번 해볼게요. 다음은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 니네.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하고 있는데. 자, 생각해보자. 79번. 세 개의 오지선다형 문제에 무심코 답을 적을 때 두 문제만 맞힐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어차피 지금 결석생이 한 명 있어서 찍는 거긴 한데 집에 숙제하면서 공부 좀 해. 영상 한번 봐. 채널 공부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알았죠? 어? 자, 어디 종이에다가 적던가. 구독은 사랑이니까 구독을 하시래요. 네? 구독자 121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아주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여기 종이에다 적어놨다가 맨 마지막 맨 밑에를 보면은 중2 신화라고 적혀있어. 거기에 니네가 추후 볼 영상이 다 올라가 있어요. 알았지? 내가 한번 검색해봤더니 나밖에 안 나와. 전 세계에서 이 단어를 나밖에 안 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나중에 어차피 봐야 되니까 미리 좀 적어놔. 알았죠? 오늘 찍은 것도 올릴 거니까 공부하시고 여기 어려워. 사실 책 자체도 어렵고 단원이 어려우니까 복습 반드시 해야 돼요. 니네 이거 적어놓으면 다음 시간에 와서 동그라미 치고 다시는 안 보잖아. 아니야? 맞잖아. 아까 보란 말이야. 한 번만 봐. 자, 봐. 그런 거는 다시 보는 건 2배속, 2배속으로 봐도 돼요. 알겠죠? 처음 보는 거는 원래대로 봐. 자, 3개의 오지선다형 문제에다가 무심코 답을 적을 때 두 문제만 맞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오지선다가 뭔지는 알죠? 보기가 5개. 그럼 3개의 문제가 있다.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있어요. 이번엔 확률로 그냥 한번 접근해보자. 5개의 보기에다가 니네가 OMR 카드로 마킹을 해야 돼. 답은 당연히 하나야. 했을 때 두 문제만 맞아야 된대요. 오케이? 두 문제만. 그럼 3개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는 거야. 무조건 틀려야 되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뭐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 맞고 두 번째 맞고 세 번째는 틀려. 첫 번째 맞고 두 번째 틀리고 세 번째 맞아. 첫 번째 틀리고 두 번째 맞고 세 번째 맞아. 3가지밖에 없지. 2개만 맞아야 돼. 자, 그럼 동그라미 치건 맞은 거고 엑스프레션한 건 틀린 거다 라고 생각. 찍은 거야. 무심코라는 얘기는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5개 중에 마킹을 했을 때 답은 하나야. 그럼 그거를 맞출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자 맞을 확률과 틀릴 확률을 계산해줘요. 맞을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5가지다? 답은 하나잖아. 그럼 5분의 1이죠. 오케이? 전체 경우의 수가 5가지인데 답을 제외한 나머지를 마킹하면 틀리는 거잖아. 5분의 4지. 그래서 문제를 맞힐 확률, 틀릴 확률이 각각 이거란 말이야. 자, 여기다가 표시 그대로 했어요. 잘 봐. 맞고 틀린 거다? 맞아야 되니까 5분의 1이고 맞아야 되니까 5분의 1이고 틀려야 되니까 5분의 4라고 쓰면 되는 거야. 간단해요. 알았죠? 야, 근데 곱할지 더할지만 고민하면 되는데 야, 첫 번째 맞고 두 번째 맞고 세 번째 틀리는 이 과정 자체가 연달아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럼 당연히 곱해야 돼. 곱해야 돼. 근데 이게 똑같다는 걸 좀 느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맞은 거 5분의 1이고 맞은 거 5분의 1이고 틀린 게 5분의 4라고 그랬어. 맞은 거 5분의 1이고 맞은 거 5분의 1이고 틀린 거 5분의 4라고 그랬어. 근데 이게 사실 모양이 어떠냐면 얘는 곱하기 한 순서만 다르지 값이 똑같지. 맞죠?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되니까 이 정도는 다 알잖아. 그래서 3개를 각각의 값이 똑같기는 한데 그러면 그냥 좀 센스 있게 계산하면은 이게 똑같은 게 숫자가 3개가 있는 거다. 근데 문제는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더할까 곱할까를 고민을 해야죠. 자, 이거 세 개의 종류는 동시에 발생할까요? 별도로 벌어질까요? 별도겠죠. 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3번을 틀렸는데 갑자기 맞아? 어떻게 동시에 발생해? 그건 조작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하셔야 돼. 왜냐면 잘 봐. 똑같은 거 세 개 더했다는 얘기는 똥원에 미친 거에다 그냥 곱하기 4배도 되지. 맞죠?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그냥 답이에요. 얼마냐? 125분의 12가 답이에요. 자, 80번 해볼게요. 80번은 별표도 좀 쳐놔라.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왔다. 이거. 자,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비가 왔대. 자, 비가 오지 않은 날, 비가 오지 않은 날이구나.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0.8이다. 자, 그러면 수학자들은 대가리가 단순해.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지. 날씨를 수학자들이 바라보는 건 비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예요. 비가 왔다는 경우의 수와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경우의 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비가 왔냐 안 왔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비가 오고 나서 그 다음날 발생할 수 있는 수학적인 경우의 수는 그 다음날 비가 왔다랑 그 다음날 비가 오지 않았다 두 가지밖에 발생을 안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비가 오지 않은 날 비가 올 확률이 0.3이다. 얘가 0.3이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확률은 합치면 무조건 1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날 벌어진 사건은 두 종류밖에 없어. 근데 오는 게 0.3이래. 그럼 남은 사건 0.7이 무조건 뭐가 되겠냐? 안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거죠. 더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온 다음날 비가 또 와야 된대. 그럼 그게 얼마래요? 0.6이래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비는 왔다 안 왔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비가 안 온 거는 0.4가 되겠죠.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자, 요거 갖고 해석하면 된다. 자, 보세요. 달력을 만들 건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있대. 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토요일 날 비가 오길 바래요. 그렇죠? 근데 목요일 날 비가 안 왔대요. 그럼 경우의 수 생각해 보자고. 금요일 날씨는 지금 추정을 못 해.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 자, 그럼 이제 접근하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날씨는 비가 왔냐 안 왔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비가 안 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비가 왔다 안 왔다밖에 없다. 그럼 생각? X 표시 동그라미 치면 잘 가. 안 오고 나서 왔다? 위에 자리에서 찾아볼래요? 안 오고 나서 온 게 0.3이다. 그럼 여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게 0.3이야. 안 오고 안 왔다? 안 오고 안 왔다? 0.7이다. 여기다가 0.7을 채워. 자, 이해됐어요?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 토요일은 무조건 비가 오길 바랬지. 그러면 이 다음에 벌어질 날씨는 무조건 비가 와야 되는 거야. 이때도 무조건 비가 와야 돼요. 자, 그럼 별봐. 금요일, 토요일 기준으로 봤을 땐 오고 나서 또 온 거죠? 야, 그럼 오고 나서 또 온 거는 여기 있다. 그래서 0.6이에요. 안 오고 나서 왔네요. 이번에. 그럼 안 오고 나서 온 거는 0.3이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0.3이야, 확률이. 이해됐어요? 자, 그럼 계산만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중학교 때 뭐가 제일 헷갈렸다고요? 더할까 곱할까가 너무 헷갈렸다고. 자, 날씨를 잘 보세요. 화살표 그은 건 무슨 의미냐면 목요일날 비가 안 오고 금요일날 비가 오고 토요일날 비가 온 것까지가 지금 이렇게 쓴 거야. 윗줄은. 그러면 안 오고 나서 오고 나서 왔다는 이 표현은 연이어 발생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 계산할 때는 0.3하고 0.6을 곱해야 돼. 알겠어? 0.18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연이어 발생하는 거니까 0.7하고 0.3을 곱해야 돼.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왜?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따로따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더해야 돼.
자, 4번이에요. 답이 그래서. 자, 다음 거 할게. 9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가 83번입니다. 제비를 하나씩 뽑을 때 세 사람 중 한 사람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래요. 자, 원하는 게 뭐야? 세 사람 중 한 사람만 뽑아야 된대.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었대. 한 사람만 뽑는다는 얘기는 첫 번째, A가 뽑고 나머지는 다 못 뽑고, B가 뽑고 나머지는 다 못 뽑고, C가 뽑고 나머지는 다 못 뽑고, 이렇게밖에 없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4개, 자, 당첨 제비가 4개 있고 5개가 있을 때 거기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러면 유식하게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복원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비복원 추출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A부터 뽑았다고 생각해보자. 전체 당첨 제비가 당첨 제비래. 전체 제비가 9개 있는 거지. 근데 9개 중에 A는 반드시 당첨을 뽑아야 되니까 4개 있죠, 4개. 9분의 4네. 자, 복원을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체 개수가 하나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 중에 얘는 반드시 딴 거 뽑아야 돼. 그러면 당첨 대비 아닌 게 몇 개 남아있겠어요? 5개 남아있겠지. 그 다음에 또 복원을 안 시켰기 때문에 C가 뽑을 때는 7장만 남아있어요. 자, 지금 과정을 봐야 된다. 앞에서 당첨 대비 하나랑 당첨 대비 아닌 거 하나를 뽑았어요. 그럼 하나씩 줄어있겠죠? 근데 얘도 당첨 대비 아닌 걸 뽑아야 되니까 몇 개 남았어? 당첨 대비 아닌 거 4개 남았죠? 여기다가 4를 써요. 됐어요? 자, 얘도 똑같다. 근데 봐라. 첫 번째가 9개 중에 당첨 대비 아닌 거 뽑아야 되니까 9분의 5야. 두 번째가 비복원 추출이니까 8장이 남았고, 당첨 대비를 반드시 뽑아야 되니까 4장 그대로 있겠죠? 4장 그대로 있겠죠? 4. 당첨 대비 전체 대비 7개 남았는데 얘는 당첨 대비 아닌 걸 뽑아야 된다. 앞에서 당첨 대비 아닌 거 얘가 하나 뽑았지. 몇 장 남았어요? 4장 남아야 되죠? 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한번 봐봐. 곱한 게 값이 어때요? 똑같죠? 987, 987 똑같죠? 분자에 있는 숫자의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지? 얘도 똑같아. 해보면 알아. 볼래? 빨리 할게. 이거는 9분의 당첨 대비 아닌 거 5개, 당첨 대비 8개로 줄었고 당첨 대비 7개로 줄었어요. 자, 얘는 당첨 대비 아닌 거 뽑아야 되는데 앞에서 한 장 뽑았으니까 4장 남았겠죠? 얘는 당첨 대비 뽑아야 돼. 근데 앞에서 아무도 안 뽑았지? 그럼 몇 장 남아있겠어요? 4장 남아있겠지. 뭐야? 자, 5, 4, 4, 5, 4, 4. 맞거나. 자, 계산해보니까 어때? 얘도 숫자가 똑같죠? 이해됐어요? 자, 해서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냐? 67분의 10이죠? 하나 계산하는 게. 자,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아요. 계산하면. 자, 그럼 이거 세 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겠죠? 얘는 어디 모르겠어. 63 아니에요? 응?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63분의 10. 어쨌든 세 개는 다 똑같이 나와요. 자, 다 더하면 곱하기 3 하면 되겠지? 그래서 21분의 12 답이에요. 자, 옆에 것도 하나 좀 풀어볼까? 자, 84번도 그냥 해보자.
볼게요. 적어. 시간 줄게 적으세요. 자, 84번이 좀 말이 헷갈려. 한번 읽어봐봐, 다 쓴 사람. 공을 중간에 뭘 다시 또 넣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파란 공 3개랑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는데, 자,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색깔을 확인한 후에 다시 넣었으니까 복원이네. 처음에 꺼낸 공과 색깔이 같은 거를 또 넣고 나서 복원돼. 이게 좀 이상하네. 반대 방향으로 비복원이에요. 공을 하나 더 넣어버렸어요.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꺼낸 공이 파란 공이 되고 싶길 바라니. 자, 그럼 과정을 한번 생각해볼게. 1차 시도에 공을 뽑고 2차 시도에 공을 뽑았어. 근데 2차 시도에는 무조건 파란 공을 뽑길 바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앞에는 경우가 뭐가 존재하겠냐? 공의 색깔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첫 번째는 1차 시도에 파란색을 뽑고 두 번째 무조건 파란색을 뽑고 이게 첫 번째 경우였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빨간 공을 뽑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파란색이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죠. 자, 이제 이거를 경우의 수를 한번, 자,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전체 공이 7개가 있으니까 전체 사건 7개고 파란 거를 뽑길 바랬으니까 파란 공 3개네. 됐니? 그 다음에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꺼낸 거를 다시 넣었어. 근데 그것과 색깔이 같은 거를 또 넣었어. 야,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시도를 하기 전에 파란 공을 뽑았으니까 파란색 1개를 추가했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전체 공의 개수는 7개가 아니라 8개가 되겠네. 자, 그리고 파란 공이 원래 3개였는데 하나를 추가했으니까 4개가 됐겠지. 그래서 8분의 4가 됩니다. 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빨간 공을 뽑았대. 그러면 7분의 빨간 공이 4개죠? 그러면 두 번째 시도를 하기 전에 이번에는 뭐를 리필한 거냐면 빨간 공을 1개 리필했겠지. 이해됐어요? 자, 공의 개수 8개가 될 것이고 빨간 공이 4개였다가 5개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8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곱할까 다할까? 연이어 뽑은 거니까 곱하시고 곱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마지막 과정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더 해야겠죠? 네? 두 번째 8분의 5가 아니라 8분의 3 아니에요? 이거? 색이 모르고 있는데. 이거? 아니 저 찍어요. 이거? 네. 응? 저 빨간색에 공이 5개고 파란색 공이 3개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8분의 3 아니에요? 8분의 3 아니에요? 이거? 네. 네. 아, 파란색이군요. 아, 어이구. 빨로 간다. 그러면 3개지? 네. 네, 오케이. 자, 어쨌든 2개는 더 하는 건 이해됐죠? 따로따로 말씀하니까. 자, 미안. 자, 더하면 뭐 나와요? 7분의 3 나오죠? 그치? 14분의 3 나오지? 자,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규칙. 자, 87번 한번 해보자. 자, 막대길이 나오면 삼각형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성립해야 되겠죠? 그건 알고 있지. 자, 그럼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막대기가 6개가 있다? 그럼 삼각형을 막대두 3개를 선택할 때 3개 선택할 때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3개를 선택하는 과정까지는 뭐가 되겠냐? 전체 경우의 수예요.
전체 경우. 자, 그럼 생각.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볼 건데. 자, 1, 2, 3을 고르나, 2, 3, 1을 고르나, 2, 1, 3을 고르나, 3, 2, 1을 고르나, 3, 1, 1을 고르나, 변의 길이가 1, 2, 3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똑같죠. 그러면 세 개를 선택한다는 행위 자체가 뭐랑 같냐면 같은 자격의 대표 3명 뽑는 거랑 똑같은 논리다 이것도. 중복돼요. 자, 그럼 6명 중에 3명 뽑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해서 자, 뭘로 나눠져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져요. 자, 이게 전체 경우였어요. 자, 계산하면 20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20가지 중에서 삼각형이 다 되냐? 아닌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식으로 접근할까, 노가다로 접근할까,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그냥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아까 말한 대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한보다 작아야 된다며. 그럼 그게 식이긴 한데 경우의 수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거를 경우의 수로 계산이 바로 가능할까?를 봤더니 없어. 그럼 결론은 뭐예요? 노가다밖에 없어. 다시 해야 돼. 근데 난 답을 아니까 7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해보자. 자, 그럼 생각. 가장 긴 변이 예민한 거였죠? 그럼 생각해보네. 자, 일단 가장 긴 변이 될 수 없는 애는 누구냐? 3개를 뽑았을 때 1하고 2는 절대로 가장 긴 변이 될 수 없지. 모든 전 세계 전제하는 센치가 1, 2, 3cm만 일단 쳐봐. 그럼 1하고 2는 3보다 작잖아. 가장 긴 변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애는 3부터 6까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긴 변이 3이야. 자, 만들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1, 2, 3 뽑는 거밖에 방법이 없는데, 자, 이분은 삼각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거는 잘못된다. 그러면 가장 긴 변이 3일 때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없어. 끝. 두 번째 가장 긴 변이 4. 그러면 5하고 6은 고르면 안 된다. 1, 2, 3, 4 중에서 자, 삼각형이 되는 것만 한번 해보자. 1, 2, 4. 1, 2, 4는 안 되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한보다 작아야 되니까 2, 3, 4 되지. 2, 3, 4 되지. 왜? 나머지 변 더하면 5잖아. 근데 1, 2, 4는 안 되지.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밖에 없어. 얘 하나야. 얘 하나. 얘는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다 해봐야 돼. 가장 긴 변이 5일 때. 자,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5까지 세야 되니까 이건 쓰면 안 돼. 자, 그랬을 때 2, 4, 5. 5를 먼저 한번 써보고 해볼까, 이번엔? 2하고 4 고르면 되죠. 그 다음에 3, 4 골라도 되죠. 똑같은 거 못 고른다. 하나씩밖에 없어서. 오케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가장 긴 변이 6일 수도 있잖아. 자, 그럼 가장 긴 변이 6일 때 뭐가 될까? 6 고르고 2, 5 되지. 네. 그 다음에 6 고르고 3, 5도 되지. 네. 그 다음에 6 고르고 3, 4도 되지. 그렇지. 4, 5. 그렇죠. 4, 5도 되죠. 자, 그럼 다 더하면 몇 가지예요? 7가지 케이스가 발생했죠?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가 이거고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7이에요. 자, 20분의 7이 답이에요. 자, 90번 할게요. 다 적으면. (88번은) 힌트를 줄 테니까 집에서 한번 해와봐. 88번이 조금 어려운데 88번을 좀 힌트를 주면은 문제에서 검은 공의 개수를 물어봤죠? 그럼 일단 그거를 미지수를 쓰는데 힌트는 뭐냐면 검은 공하고 흰 공의 개수를 각각 미지수를 2개를 써보세요. x, y 미지수. 그게 힌트야. 한번 집에서 해봐봐. 못 풀어도 좋으니까. 알았죠? 검은 공하고 흰 공의 개수를 x, y로 놓고 한번 식을 한번 만들어봐. 알았죠? 자, 90분 보자. 수직선의 점 P가 있답니다. 원점에 있죠 지금 P가. 자, 얘를 주사위를 던져서 자, 짝수면 오른쪽 한 칸, 뿔수면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는데 주사위를 총 4번 던져서 P를 움직일 때
P가 원점에 왔다가 됐으니까 자기 자리로 온 거예요. 그쵸? 그러면 생각해보자. 어떻게 주사위가 나왔을 때 요 분이 자기 자리로 되돌아올까? 그냥 과정만 한번 생각해볼래? 짝수면 오른쪽이고 홀수면 왼쪽이잖아. 그쵸? 그럼 생각. 오른쪽으로 2번 가고 4번 던졌지? 그러면 이 점이 얘가 움직이는 횟수는 4번 움직이는 거야. 좌우로 4번 움직이든 우로 4번 움직이든. 자, 그러면 짝수만 4번 움직이면 한 칸 가서 자기 자리로 당연히 안 오죠. 그럼 어느 경우에 자기 자리로 올까? 오른쪽 방향으로 2칸 갔으면 왼쪽 방향으로 다시 2칸을 와야 자기 자리로 오지. 자, 왼쪽 방향으로 2칸 갔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2칸 가야지 자기 자리로 오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왼쪽 방향으로 2번 움직여. 오른쪽 방향으로 2번 움직여. 이는 이 과정이 2개씩만 발생하면 되는 거지. 왼쪽 2번, 오른쪽 2번. 이해됐어요? 자, 그럼 결론이 뭐야? 왼쪽 방향 2번, 오른쪽 방향도 2번 움직이는 것만 생겨요. 나머지 케이스는 절대로 안 돼. 자기 자리로 안 와. 자, 111도 뜻이 아니에요. 네? 1111이 뭐야?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아, 내가 말한 게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아, 왼, 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왼쪽 움직이는 사건이 2번, 오른쪽 움직이는 사건이 2번 발생하면 된다. 이해됐어요? 네. 근데 그걸 쓸 거야. 왜 이렇게 서둘러?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왼쪽 움직인다는 얘기는 홀수죠? 오른쪽 움직이는 건 짝수죠? 그러면 뭐를 찾냐면 짝수 2번, 홀수 2번, 짝수 2번 벌어지는 경우를 다 써보자. 노가다로 할 수 있어. 몇 개 안 되거든. 자, 편의상 홀수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짝수를 왼쪽, 자, X라고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 그럼 동그라미가 2번 나오고 X 표시한 게 2번 발생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총 4번의 사건이 있으니까 순서상을 4칸짜리로 한번 해보면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또 뭐 있겠어? X,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또 뭐 있을까? X, 동그라미 X. 그러면 반대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더 있냐? 이게 다죠? 더 없어요. 그래서 제자리로 오는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예요. 6가지. 자, 그러면 확률 물어봤으니까 야, 전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전체 사건. 전체 사건은 여러분 순서상을 내가 이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몇 개씩 발생해? 2가지씩 발생하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 동전하고 똑같이 간대? 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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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X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6가지. 그럼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6가지야. 그래서 16분의 1이 답이에요. 자, 약분하면 8분의 3이죠. 편의상 그냥 동그라미 X로 한 거다. 알겠죠? 의미하는 바가 왼쪽, 오른쪽을 대신 쓴 거야. 알겠죠? 자, 다음 거 해볼게요. 이것도. 자, 왼 미로 같은 게 좀 이렇게 있는데 자, A 지점에서 공을 꺼냈을 때 구슬이 자, 여기에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한쪽 방향으로 떨어질 어느 한 방향으로 떨어질 확률은 같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잘 봐. 공이 여기서 출발했다. 그럼 여기 공이 딱 내려오면은 이쪽 방향 아니면 이쪽 방향 2가지 사건밖에 발생 안 하죠. 근데 각각의 확률이 같다고 했으니까 일로 갈 확률 2분의 1이고 이쪽으로 갈 확률도 똑같이 2분의 1인 거야. 확률의 합은 1이잖아요. 왼쪽 아니고 오른쪽 방향밖에 안 가니까. 자, 이해됐죠? 그러면 밑에 내려갈 때도 다 똑같겠지. 여기에서 공이 내려갔어.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각각 얼마인 거야? 2분의 1씩으로 다 나눠지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 나눠지는 거야.
자, 따로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말로만 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떤 경로로 가야지 B로 올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몇 개 안 생겨. 그래? 이건 그냥 쭉쭉 줄로 세도 돼요. 자,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이렇게 갔어. 여기 와야 돼. 여기.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B로 오지. 자, 하나 셀까? 또 뭐 있을까?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왔다. 자, 이렇게 갔다가 왜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도 되지. 그치? 자, 이게 근데 별로 안 어려워.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내 분필이 없냐 근데. 어? 중국생 분필을 잘 안 쓰시나? 아니 자주 보는 그런가? 없어 색깔이. 여기 있네. 자, 또 뭐가 있을까? 자, 이렇게 가도 되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지. 이해됐어요? 근데 또 있지 않냐? 자,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할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지. 몇 개 셌어 지금까지? 4개죠. 물결 표시하는 거 4개야. 분필이 색깔이 모자라서. 자, 이 4가지밖에 발생은 안 해. 자, 봐봐. 아까 말한 게 각각의 코스를 갈 때 확률은 2분의 1씩이라고 2분의 1씩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파란색만 좀 옆에다 그려볼게. 봐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파란색이. 자, 그럼 봐. 각각이 꺾였을 때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간 게 확률이 2분의 1이었고 공이 이렇게 내려와서 또 왼쪽 방향으로 간 게 또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이 내려와서 또 왼쪽 방향으로 간 게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오른쪽 방향으로 간 게 또 2분의 1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더하면 어떻게 되냐? 숫자가 1보다 커지죠. 그럼 당연히 고백법칙이야 이건. 알았어? 다 맞잖아.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공이 내려온다는 사실 자체가 연이어 발생하는 거니까 당연히 고백법칙이죠. 그래서 2분의 1을 총 4번 곱하면 돼요. 그러면 파란색 하나가 확률이 16분의 1인데 자, 다른 색깔도 똑같겠지. 느낌상. 왜 그래요? 꺾일 때마다 확률이 2분의 1씩 곱해지는 과정이란 말이야. 근데 노란색 코스, 빨간색 코스, 물결진 코스 전부 다 꺾이는 횟수가 4번으로 다 똑같아. 자, 그럼 내가 아까 그래서 총 몇 가지 케이스 써줬어요? 4가지 케이스 써줬죠? 따라서 16분의 1이 총 4번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 4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답은 4분의 1이. 자, 스페셜 문제 하고 끝낼게요, 오늘. 자, 또 뒤를 좀 해야 되는데. 얘들아, 일단 쉬는 시간 없이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자, 뒤로 가면 우리가 다시 진도를 딱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영상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야, 삼각형 딱 개념까지만 하자. 개념 2페이지밖에 없어요. 몇 페이지냐면 이걸 해오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알려주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미리 좀 예습 좀 해오라고. 예습은 아니지 사실. 한번 보고 오라고. 무슨 내용이 있었나. RHS, RHA 이런 거 까먹었잖아 니네. 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개념 그렇게 손짓하지 말고. 아 기억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한번 보고 오라고. 그래서 쉬운 것만 내주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난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몇 페이지라고? 31페이지까지만 하자. 알았죠? 자, 오늘 어려운 것만 골라서 내가 다 풀어준 거야. 봐봐. 92번 보세요. 이거 니네 이거 비슷한 거 한번 해봤어. 유리수와 순환수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죠? 니네 2학년 아니냐? 아, 나 순간 3학년이라 그랬어. 내가 직업군과 실수를 만나 시험을 갑자기? 2학년 맞지? 학교 학생 그 학년 정체성이 사실했어. 지금 가만히 있길래. 그때 나왔던 거야. 뭐냐면, 아니 지수법칙도 공부했잖아, 니네. 아, 네. 아, 지수법칙이 뭔지 알잖아요. 거듭 제곱에 관해서 지수 관련된 거 여러분. 네. 자, 그러면 거기 3의 m승하고
자, 1의 자리가 더한 놈의 1의 자리가 5, 1 확률을 구하세요. 예요. 자, 생각해보자. 관심 있는 게 뭐만 관심 있어? 1의 자리. 1의 자리만. 3의 거듭제곱이죠? 4의 거듭제곱이죠? 1의 자리를 한번 추정해볼까? 그래, 397을 한 거야, 이거. 언제 했어? 근데 중간고사 범위였다니까? 일품에도 있었습니다. 네, 일품에도 있었어요, 심지어. 내가 풀어줬어. 여기 안 나서 그렇지. 자, 거듭제곱을 쭉 해보면 397을 반복돼. 3의 배수, 3의 거듭제곱. 4는? 4, 6, 4. 그렇죠. 4의 1승, 4의 2승, 4의 3승, 4의 4승. 이렇게 반복되지. 그럼 4력밖에 없지. 자, 그러면 1의 배수가 여기 경우의 수가 4가지야. 얘는 4력, 4력밖에 없으니까 2가지. 이해됐어요? 자, 확률 계산하는 거잖아. 합해서 5가 돼야 되는데 잘 봐. 1의 자리에만 관심 있는 거라며. 그럼 이쪽 숫자 4개 중에 하나가 1의 자리가 뭔가 하나 생길 것이고 얘는 뭐 2개밖에 없으니까 4하고 6 중에 하나가 무조건 1의 자리가 되는데 더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중에 하나 골라서 여기 중에 하나 골라서 더했을 때 1이 되는 경우는 언제가 생길까? 를 해보면 그렇죠. 9 더하기 6 하면 15니까 1의 자리가 5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렇죠. 1하고 4를 더했을 때도 1의 자리가 5가 되죠? 이해됐어요? 2가지밖에 없어. 그럼 이거 확률만 계산하면 돼. 자, 쉽게 생각해. 자,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1번 케이스는 9를 부른 거지. 그럼 9는 4개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4개 중에 9가 나올 확률은 뭐가 되겠냐?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 다음에 2개 중에 6 하나 오른 거지. 그럼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지. 그래. 자, 이제 더할까 곱할까 고민해야 돼. 더할래요? 곱할래요? 아니, 그거 곱해야죠. 곱해야 되지. 왜요? 9하고 6을 더해서 뭐가 됐다는 얘기는 앞에서 9를 뽑고 나서 두 번째에서 6을 뽑은 거잖아. 연이어 발생하니까 곱해요. 8분의 1이 돼요. 얘는? 자, 얘도 똑같겠지. 왜? 4개 중에 1을 뽑은 거잖아. 그럼 4분의 1. 그 다음에 2개 중에서 하나 뽑은 거니까 2분의 1. 얘도 곱해요. 자, 됐어요. 그래서 요거 2개는 어떻게 할까? 더해야죠. 더해야죠. 그래서 4분의 1이에요. 집에 갈 때마다 얘가 목소리가 커지네. 자, 고생하셨고요. 2분 일찍 끝내줄게. 58분이에요. 고생한 거 숙제 잘 해보시고.